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나디아입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조차도 가끔 믿기지 않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세 자매가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러시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희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토록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저희 큰언니는 한국에서 산지 몇 년 되었고 둘째 언니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저는 솔직히 언니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저는 절대 한국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잘생긴 러시아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남자가 뭐가 특별하다고? 엄마가 막내딸도 언니들을 따라 한국 사위를 보게 될 것 같다고 농담하실 때마다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더군요. 모든 것은 작년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언니의 결혼식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결혼식만 참석하고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관광이나 다른 무언가를 탐험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저 시계에 참석하고 돌아온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행기 안에서부터 제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러시아 공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서두르고 지치고 서로를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보안 직원조차도 차갑게 여권이라고 말할 뿐이죠. 하지만 이곳의 직원들은 먼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꽤 서툴렀음에도 그들은 아주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저는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된 안내판과 한국의 정체성이 짙게 밴 아름다운 장식들, 그리고 모든 것이 반짝일 정도로 깨끗한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믿으시겠어요? 러시아에서는 공항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숨을 참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화장실은 마치 호텔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정말 다른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언니의 예비 신랑과 그의 친구인 박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가 TV에서 보았던 한국 드라마 배우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단정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 언니의 예비 신랑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나디아 씨, 비행기 타시느라 힘드셨죠?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친구의 가족에게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보통은 안녕하고 끝이죠. 하지만 그 한국 남자의 배려 깊은 인사는 저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함께 온 친구인 민준 씨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캐리어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게 평범한 일일지 모르지만 러시아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짐은 각자 챙기는 것이고 여자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그건 정말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마도 그 순간부터 민준 씨는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다정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또 한 번 거리에 정돈되고 깨끗한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는 것이 일상이고 운전자들 사이에 말다툼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훨씬 더 차분해 보였고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항상 차를 멈춰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차이였습니다. 차에 앉아있던 언니가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디야, 한국 와보니까 어때? 그때 저는 그냥 좋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리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민준 씨와 이 따뜻한 나라 한국에게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제 생각은 변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그 다정한 남자 민준 씨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 씨는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항상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앞에서 즐겁게 대화하는 동안 옆에 앉은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까지 먼 길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따뜻함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인천공항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예요. 사실 서울의 공공장소는 대부분 아주 깨끗해요. 특히 쇼핑몰 안은 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놀랐습니다. 정말요? 모든 공공장소가 다 깨끗하다고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제 놀란 표정을 본 민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공동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다들 함께 깨끗하게 유지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주의가 꽤 보편적이라 공공장소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흔했거든요. 그때 민준 씨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한강이에요. 저는 사진으로만 보던 그 강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걸 본 민준 씨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디아 씨, 괜찮으시다면 언제 한번 같이 산책해요. 한강 야경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산책하자고 그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었다. 제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민준 씨는 조용하고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캐리어는 제가 올려다 드릴게요. 내일이 언니 결혼식이니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러시아 남자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다정하게 대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오랜 친구처럼,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제 심장이 까닭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자문했습니다. 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설레는 거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왜 한국이 저희 언니들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호텔 방에서 짐을 풀고 나니 피로가 몰려와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디야, 피곤하지 않아? 오늘 저녁에 우리랑 같이 식사하자. 민준 씨도 같이 갈 거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또 어이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 씨라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설레는 거지? 분명히 처음에는 결혼식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민준 씨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네, 좋아요, 언니 라고 답장을 보냈고 제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언니와 형부가 호텔 앞으로 차를 몰고 왔고 역시나 옆자리에는 민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에서 내려 또 한 번 다정하게 제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좀 쉬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제 심장이 또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훨씬 괜찮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언니와 형부는 농담을 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저는 민준 씨에게만 신경이 쓰여 창밖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민준 씨가 또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디아 씨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매운 건 잘 드세요? 매운 걸 잘 먹지는 못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 매운 것들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또 까닭없이 설렜습니다. 왜 그는 단지 친구의 동생일 뿐인 나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걸까? 저희가 도착한 곳은 전통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한국적인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변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식당으로 정했어요. 제가 좋아할 줄 어떻게 아셨어요? 제 심장이 또 세차게 뛰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잡채, 파전, 만두 등 정말 많은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놀란 모습을 보고 언니가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이야. 여러 음식을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거든. 한번 먹어봐, 다 맛있어. 옆에 앉은 민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의 식문화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정이 많고 끈끈해 보였구나. 마지막으로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민준 씨가 미소를 지으며 추천했습니다. 첫 술을 뜨자 저는 놀랐습니다. 오,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맛이 아주 깊죠? 건강에도 좋고요. 대화는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디아, 한국 남자는 어때? 형부나 민준 씨 같은 스타일? 그 순간 저는 당황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조용히 저를 보며 미소 짓자 제 마음은 또 설레었습니다. 형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원래 민준 씨처럼 다정하고 세심하다고요. 민준 씨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기만 했는데 그 모습조차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다정한가? 저녁 식사가 끝나자 언니와 형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준비할 게 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 민준아, 나디아 좀 호텔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잠깐 산책 좀 하실래요? 아직 시간이 이른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와 단둘이 산책하게 된 순간 솔직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너무 어색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민준 씨는 아주 자연스럽게 길을 이끌었습니다. 나디아 씨,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보러 갈까요? 밤에는 훨씬 더 아름다워요. 민준 씨는 저를 다정하게 이끌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골목길, 따뜻한 가로등 불빛,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와, 여기 너무 예뻐요. 영화 속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나디아 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 오빠는 항상 제가 뭘 좋아할지 아세요? 제 심장이 또 멋대로 뛰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민준 씨가 작은 기념품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 들어가 볼까요? 예쁜 게 많아요. 가게 안에는 팔찌, 비단 부채, 작은 나무, 하회탈 등 한국의 수공예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작은 팔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거 예쁘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나디아 씨한테 잘 어울리겠네요. 왜요?
민준 씨는 조용히 미소 짓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의 기념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계산대로 직행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려고 했는데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오늘 저녁 식사에 대한 답례라고 생각하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보자 제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가 웃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가게를 나온 후 우리는 다시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밤 공기마저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걷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디아 씨, 한국은 어떤 것 같아요? 첫인상이 정말 좋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했는데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나라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민준 씨가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언니 결혼식 때문에 온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졌어요. 저는 말을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는 제 자신의 생각에 저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더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민준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나디아 씨에게 한국의 가장 멋진 곳들을 전부 보여줄게요. 그 다정한 말에 제 심장이 또 세차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약속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한국 남자들은 원래 다 이렇게 세심한가요? 민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방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디아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점심 먹고 서울 시내에서 산책할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또 설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곳을 내가 곧 가게 되는 걸까? 망설임 없이 저는 서둘러 답장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민준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럼 12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날씨가 좀 더울 수 있으니 편하게 입고 오세요. 마지막에 편하게 입고 오세요 라는 말이 어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오전 내내 저는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너무 꾸미고 가면 부담스러워 보일까? 너무 편하게 입으면 무심해 보일 텐데. 결국 저는 심플한 리넨 원피스와 밀짚 모자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스타일로요. 민준 씨는 호텔 로비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나디아 씨. 오늘 너무 덥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덥지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민준 씨가 저에게 식혜가 담긴 종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오는 길에 샀어요. 나디아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또 세차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내가 뭘 좋아할지 아는 거지?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는 가방을 받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도 행복한 듯 따라 웃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민준 씨는 항상 저를 길 안쪽으로 걷게 했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제 팔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진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 햇살 아래 반짝이는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물들, 그리고 활기차게 오가는 사람들. 와,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 씨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나디아 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제 심장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는 나를 이렇게 잘 아는 걸까? 길가에 앉아 디저트를 먹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나디아 씨,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언니가 좋아하는 나라, 언니가 보내준 사진 속의 나라 정도? 하지만 와서 보니 이 나라는 정말 따뜻하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요. 정말 멋진 나라 같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과 서로 돕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항상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늘 누군가 곁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정말 달랐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디아 씨, 한국에 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디아 씨랑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정말 흔들렸습니다. 나도 민준 씨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민준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디아 씨를 위한 선물이에요. 어제 그 팔찌? 아니요, 이건 더 특별해요. 나디아 씨에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상자 안에는 작은 은색 코끼리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아름다운 펜던트를 보자 제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민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디아 씨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구나. 마침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와, 여긴 어디예요? 영화 속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왜 내 심장은 멈추지 않는 걸까? 자리에 앉아 고이 구운 짝까라봉, 마늘볶음 채소, 그리고 디저트로 망고 찰밥까지 고급 베트남 요리가 조금씩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오늘 나디아 씨는 가장 특별한 손님이니까요. 즐겁게 식사 시작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땅콩이 섞인 샐러드를 먹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입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황급히 물었습니다. 나디아 씨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저는 천천히 입술을 만져보며 땅콩 알레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창피하고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민준 씨가 걱정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많이 아파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알레르기예요. 원래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도 가끔 말을 할수록 더 창피해져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괜찮으니까 제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디아 씨. 병원에 가요? 지금요? 하지만 이렇게 낯선 곳에서 저 혼자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식당 직원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제 짐을 챙겨 저를 부축해차에 태우고 근처의 사립병원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준 씨는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나디아 씨, 걱정 마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아주 좋고 신속해요. 우리가 도착한 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러시아의 공립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최신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접수하는 것을 돕고 통역까지 해주었습니다. 나디아 씨, 걱정 말고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의사 선생님도 아주 친절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치료를 받은 후 다행히 알레르기 증상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민준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 아프죠? 그 다정한 모습을 보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민준 씨를 와락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그냥 오빠 친구의 동생일 뿐인데 민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저는 한 번도 나디아 씨를 그냥 친구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사실 처음부터 나디아 씨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한국에 있는 동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아, 나는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민준 씨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안 되겠구나. 진료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걸 본 민준 씨가 황급히 다가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고생했어요? 나디아 씨? 그 말을 듣자 꾹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 왜 괜찮다고 말해주는 걸까? 제가 우는 것을 보자 민준 씨는 저를 더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한국 남자의 따뜻함과 세심함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러시아였다면 저는 분명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접수하고 곁에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민준 씨는 접수부터 병원비 결제까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라고 말했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나디아 씨는 제 손님이고 제가 책임져야죠. 나디아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책임지고 돌봐드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민준 씨와 의사 선생님의 대화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나디아 씨가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미리 예약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병원에는 외국인 환자가 많으니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따뜻함, 이런 세심함은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는 계속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불편하면 바로 말해요. 내일 다시 병원에 가도 돼요. 시간은 상관없으니까 나디아 씨가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민준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혼자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거든요.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이제부터는 혼자일 필요 없어요. 제가 있을게요. 정말요. 제가 저도 모르게 작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오늘 나디아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데 제 마음이 다 아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좋아해. 맞아.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호텔에 도착해서 민준 씨는 제 방문 앞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오늘 많이 피곤했을 텐데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훨씬 나아졌어요. 다 오빠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없었더라면 저 혼자서는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해. 민준 씨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것도 멈춰야 해. 너무 슬프다. 민준 씨도 제 기분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디아 씨는 언제 러시아로 돌아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레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네요. 민준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디아 씨, 내일 하루 종일 저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돌아가기 전에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한국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은 민준 씨를 위해 시간을 낼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아마 민준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겠지. 그러니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야 해.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로 만들어야 해. 다음날 민준 씨는 환한 미소로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디아 씨,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처음 간 곳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고급스럽고 예쁜 카페였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무료 와이파이 되어 가족들이랑 편하게 연락하세요. 와, 한국 정말 좋네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카페 와이파이는 보통 잘 안 터져요. 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잘 돼요. 버스 안에서도 바로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빨라서 제 외국인 친구들도 놀라곤 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나라에서 민준 씨랑 매일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민준 씨가 조용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와 함께 여기서 지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뜨거운 커피보다 더 따뜻한 감정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준 씨는 저를 롯데월드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높이 데려가자 온 도시가 저녁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민준 씨,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정말 멋져요. 나디아 씨가 함께 있으니 오늘이 더 멋지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러시아에서는 밤에 밖에 나가는 게 꽤 무섭거든요. 민준 씨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자 혼자 밤에 산책할 수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죠. 정말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매일 밤 민준 씨랑 산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민준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우리는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소원 하나 빌어도 될까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서로를 절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해가 진 후 민준 씨가 저를 데려간 마지막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서울 맞아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니.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공원은 매일 관리되고 있어요. 한국은 세금을 이런 곳을 잘 유지하는 데 써서 누구나 무료로 와서 쉬고 산책할 수 있도록 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네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산책하는 동안 민준 씨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멀리서 놀러 왔나 보네? 내가 하나 더 얹어줄게. 맛있게 먹어. 한국은 정말 인심이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따뜻한 나라는 처음 와봤어요. 민준 씨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나디아 씨, 여기에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요.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민준 씨랑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민준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디아 씨, 오늘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내일 나디아 씨를 보내야 한다니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도 그래요. 민준 씨가 없는 한국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민준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해요. 이렇게 끝내지 않기로. 나디아 씨, 돌아올 때까지 매일 기다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씨, 저도 돌아올게요. 민준 씨를 위해서 돌아올게요. 도시의 야경과 강변의 불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별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야 하는 걸까? 민준 씨와 함께한 시간,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을 이곳에 두고 가야만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기를,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민준 씨가 와 있었습니다. 늘 따뜻하게 웃던 민준 씨의 미소가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아파 보였습니다. 나디아 씨, 그 짧은 부름 하나만으로도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고 싶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네요. 나디아 씨, 정말 가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 할 시간이네요. 차 안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디아 씨,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게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준 씨. 저도 여기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무엇보다 민준 씨랑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핸들을 꽉 잡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디아 씨,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한 시간은 제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결국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저도 그래요. 민준 씨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들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둘째 언니와 형부, 그리고 큰언니와 그 남편까지 모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둘째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디아, 정말 가는 거야? 형부도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잖아. 우리 가족 모두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 말을 듣자 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제 제 가족 같았습니다. 큰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디아, 언제든지 한국에 다시 와도 돼. 언니들이 항상 여기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네, 언니. 목이 메었지만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언니들과 형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어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우리 이렇게 끝내지 않기로 해요.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나디아 씨가 다시 돌아오면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꾹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 저도 약속할게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오빠를 위해서 돌아올게요. 민준 씨의 떨리는 손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매일매일 나디아 씨 한 사람만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민준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디아 씨, 몸 건강히 잘 지내요? 매일 연락해야 해요. 저도 그를 꽉 안았습니다. 네, 매일 연락할게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민준 씨의 품은 너무나 따뜻해서 떠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쉬운 마음을 안고 그의 품에서 벗어나 출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민준 씨와 언니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눈물은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을 보며 제 마음은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곧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한국, 당신은 이제 저의 두 번째 집이에요. 몇 달 후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이제 저는 한국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했고 언니들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다정함과 세심함,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이 우리 세 자매가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 자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도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다면 어쩌면 저처럼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따뜻한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